사소님.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스몰톡 강의는 안 하시나요? 일회용 만나면 괜찮은데 오래 만나야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상사랑. 저를 평가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뻣뻣하게 굴게 되네요. 스몰톡도 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스몰톡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스몰톡을 못하면 일회용 만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회용 만남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 사소님은. 그러면 문제가 지금 스몰톡 쪽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나를 평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심리적으로 굳어버리는 그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한 작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을 써볼게요, 제가. 사소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엄한 아버지가 나를 어려서부터 혼내고 내가 뭐를 하면 항상 엄하게 나를 평가하고 그랬어요. 뭐 어머니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평가받는 게 곧 혼나는 거고 그렇게 항상 힘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윗사람으로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묶여있는 심리가 있다면 뻣뻣하게 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몰 토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소님이 스몰 토크를 못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 만나면 괜찮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일회용 만남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스몰 토크는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런데 일회용 만남과 지금 오래 만나야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냥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이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뻣뻣하게 굴게 되는 것, 스몰 토크도 안 나오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감정과 연결돼 있을까? 누구가 나를 대했던 모습이 지금 투영돼서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스몰톡 강의를 들어주시면 뭐 저야 좋죠. LBC의 스몰톡 강의 굉장히 좋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점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지루해하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스몰토크 그 책 좋습니다. 그렇죠. 임철웅 저서 이번에 재발간 됐거든요. 네. 헌책으로 중고서적으로 3만 원까지 거래됐던 굉장히 인기 책이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실제로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루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루함 이게 왜 내 책임? 그리고 지루해 한다고 느낄 때 내 변화. 일단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접근해야 될 부분은 실제로 지루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 왜 저게 지루해한다고 느낄까요? 이런 식의 심리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른 방식으로 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질문이 좀 다른 거지. 나와 시간이 길어지면 누구든 지루해할 거다. 나의 내면을 알면 알수록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 자신감 부족이에요. 근데 이거 자신감 부족이라고 그냥 딱 퉁쳐버리기에는 조금 뭐랄까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저게 이제 자신감 부족이라기보다는 더 내 내면을 알면 부족함을 알 거야.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자신감 부족이라면 자신감 부족이죠. 그러니까 내 내면을 나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내가 두려우니까 저 사람도 나를 완전 온전히 알면 재밌어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지루하다는 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내가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밝은 모습, 내가 재밌는 모습, 뭔가 잘 소통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는 추구해야 되는 모습인데 실제의 내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실은 침묵도 있을 수 있고 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침묵이 꼭 지루하면 아니니까. 그냥 각자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게 내 책임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알면 이 사람이 재미가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나랑 굳이 친해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만나려면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꼭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실은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나를 이 사람이 온전히 알면 그리고 내가 뭔가 평가를 받는 시점이 된다면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과정이 어떻든 나의 본질이 어떻든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 번째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루해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나는 벌써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지루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또 다시 저렇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에 잠깐 흘러가는데 난 또 비난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내면을 진짜로 다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루해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평가는 다 두렵긴 하죠. 평가는 다 두렵긴 하는데 그게 이제 대하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면 아마 좀 결과에 대한 비난의 기억 이게 있을 수 있죠. 결과에 대한. 근데 물론 이거는 부모님의 꼭 잘못이라기보다는 훈육이나 교육 과정에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아이들이 어떤 시험 결과가 있을 때 모든 부모가 열심히 했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잘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못했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이런, 너무 정확해서 약간 무섭다고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몰 토크를 해서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톡이죠. 비즈니스 상으로 내가 상사를 대할 때 조금 더 이렇게 보고를 잘한다거나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하면 좀 자신감 있는 태도처럼 연기가 되고, 그런 연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더 나를 개방하거나 그렇게 좀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스몰톡이나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루한 그런 순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건 내 책임이 아니다. 그냥 뭐 사람이 만나면 지루한 거지. 그러니까 만나서 뭐 지루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침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르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나를 부족하게 느낀다면 그건 뭐 그 사람이 보는 가치가 그런 쪽이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는다.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흘러가네요. 그리고 사소님 러브 마이셀프. 그쵸. 제일 잘 안 되죠. 이게 쉽지 않지. 왜냐면 그동안에 계속 비난에 대해서 기억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잘못될까봐 두렵고.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선택을 못하게 돼요. 선택을 미루게 돼. 내가 뭘 하면 잘못될까봐. 근데 선택을 안 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서 통제할 것들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통제감이 줄어들면 그만큼 행복감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깨려면 결국은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라는 게 참 두려운 일이죠. 그거를 내가 어느 강의에서 했긴 했는데, 그 철학자 중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그 자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 온전한 자유는 절벽 끝에 선 사람의 불안과 같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온전히 내가 모든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유라는 건. 근데 그 절벽에서 진짜로 뛰어내리는 그것이 뭔가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하지만 그런 거를 겪어야 그 자유를 온전히 내 거로 향유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쨌건 두려운 걸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를 약간 그 이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면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자유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 어떤 길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선택을 안 하면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그건 행복의 공식이라는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행복의 양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제감이에요. 사소님 진짜 정확하신 게, 제가 한참 때 자기 통제감이 있어서 무기력증, 우울증도 생겼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어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좀 두렵고 힘들어도 자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훈련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온전한 자유는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자주 느끼기. 왠지 그 자유는 참 책임져야 될 게 많은 자유네요. 근데 원래 자유라는 게 그렇죠.